자, 이어서 31쪽 가로 3번 중개의 3요소 하겠습니다. 뭐 뻔한 소리입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고 중개하는 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개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의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 의뢰인, 물건 이렇게를 중개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중개의 3요소. 자, 이어서 중개 3요소는 초창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최근에는 뭐 워낙 뻔한 거라 잘 지문으로 잘 안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가로 4번 중개의 종류입니다. 중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는데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입 정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개입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지시중개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시중개 또는 전시중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도중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비교되는 게 참여중개 또는 매개중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두 개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지시중개는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나 조언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소개 형태 중개를 말합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우리 중개사법에 이 지시중개가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쇼룸에다가 일정한 사이즈 크기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시를 해주기만 하면 중개 완성과는 당사자 간 거래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전시중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 법상의 중개는 참여중개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시중개 또는 전시중개, 보도중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A가 갑을 찾아와서 개공 갑을 찾아와서 전시를 의뢰하는 겁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어요. 전시해 주었다고요.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기만 하면 중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서비스 제공해 주기만 하면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중개, 이런 걸 지시중개, 전시중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중개는 뭐가 성사되어야만 보수받을 수 있는 참여중개, 매개중개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개 대상 거래 행위의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서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민사중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요 상사중개, 민사중개는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상사와 민사중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 그래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속한다? 민사중개에 속한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실 것. 자, 그러면 봅시다. 상사중개는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상법에 근거가 있어요. 상법 93조에서 100조까지 상사중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상사중개는 말 그대로 상인들 간에 쌍방 또는 일방이 상인입니다. 상인들 간에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들 간의 상행위 알선을 중개하는 것, 이게 바로 상사중개예요. 이 사람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상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문적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서 거래를 알선시켜주는 것, 이게 상법상 상사중개. 상사중개는 그렇습니다.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가 상인들 사이에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상행위가 아닌,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 또는 구인자,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 또는 신랑 신부 후보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것.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상행위가 아닌 그러한 거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그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상행위 중개를 상법상 상사중개라고 하니까 상행위가 아닌 행위 중개를 우리가 민사중개라고 부르자. 맞아. 그렇게 하자. 자, 그래서 상행위 중개를, 자, 중개 중에 크게 나눠보면 상행위 중개를 상사중개라고 한다니까요. 상사중개예요. 상행위가 아닌 중개를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사중개는 상법의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무슨 법에?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사중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민사중개라는 개념은 만들었지만 민사중개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민사중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부동산 중개가 있고 혼인중개가 있고 직업중개를 대표적인 민사중개라고 해요. 근데 민사중개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사중개에 대해서는 각계의 개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예? 직업중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부동산중개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우리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속한다? 민사중개. 자, 그러면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기본법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이 법에 없는 거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이 양반, 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 양반도 일종의 영업이니까 상인으로 하는 거예요. 상인입니다. 따라서 상인이므로 상법의 총칙 등에 도움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상행위 중개는 상사중개, 상행위가 아닌 행위 중개는 민사중개. 민사중개는 세 가지: 부동산 중개, 혼인중개, 직업중개. 우리 부동산 중개는 분류상 어디에 속한다? 민사중개에 속합니다. 민사중개 계약이에요. 근데 민사중개 전체를 규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업자들은 중개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업으로 하는 거니까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상법의 총칙 등의 규정은 적용받으실 수 있다. 단 부동산 중개는 상법에서 말하는 상사중개는 아니므로 상사중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93조 100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상사중개, 민사중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동물기 3번 소재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건 뻔한 소리죠. 국내중개, 국제중개. 당연히 어디에 속하죠? 국내중개입니다. 외국에 소재한, 비버리 힐스에 소재한 고급주택은 대한민국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국제중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에 따른 구분으로서 공인중개와 사중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는 말 그대로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근거에 행하는 중개입니다. 사중개는 자연인의 부동산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중개입니다. 얼마든지 김씨도 박씨도 최씨도 슈퍼마켓 오씨도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는 가능하지만 업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받고 하셔야 돼요. 안 받고 하면 무등록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개는 어디에 속한다? 당연히 등록을 받고야 되는 공인중개. 사중개 아닙니다. 공인중개의 성격을 띱니다. 이어서 5번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 거래가 성사되는데 관여한 업자가 몇 명인가? 혼자 관여해서 성사가 됐다. 그럼 단독중개예요. 그렇죠? 혼자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고객을 확보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단독중개. 자, 그런데 거래가 성사되는데 여러 부동산이 관여돼 있다 그 말입니다. 매도인 측 부동산 따로 있고 매수인 측 부동산 따로 있고 또 매도인 측 부동산에도 한 다리 건너서 또 연결된 업자가 있고 여러 업자가 관여해서 거래가 성사됐다. 공동중개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6번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 일방중개. 일방으로부터